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개병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78장 3절입니다.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 Your faith in me flows from the devotion and virtue of your ancestors.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 Your faith in me flows from the devotion and virtue of your ancestors. 진리와 인연이 닿게 하는 영적 기운은 설령의 음덕으로 내려옵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분주히 서두르는 조상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영노화 기술을 연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센타바버라 부속 노화연구소는 피부나 근육을 우리 몸속에서 장기로 바꾸는 연구에 한창입니다. 조엘 로스면 소장은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이식받지 않고 체내에서 장기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피부세포나 근육으로 심장, 간 등의 장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들은 이미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 실험 동물인 예쁜 꼬마 선충의 자궁을 장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스먼 소장은 먼 미래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이식 없이 환자의 몸에서 망가진 장기의 대체 장기를 거부 반응 등의 안전성 문제 없이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식할 장기가 없어 사망하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장기 이식 대기자는 5만 명, 미국은 10만 명에 이릅니다. 인공장기는 CALS가 연구 중인 자가장기 재생기술보다 더 빨리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사장기체인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특정 장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미래 인공장기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만 국방장관이 중국 본토와 가까운 대만섬에 미군이 주둔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측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추거정 대만 국방장관은 최근 대만의 정예 군인들이 주둔하는 진먼섬에서 미국 특수부대 훈련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진먼섬은 중국 해안 도시인 푸젠성 샤먼과 불과 4.8km, 대만 본섬과는 161km 떨어져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1949년 중국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제스가 마오쩌둥의 인민해방군에 밀려 대만으로 쫓겨났을 당시 최후 방어선으로 설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추 장관은 미군의 주둔은 상호 관찰을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확인해서 개선 방법을 찾고 미군의 장점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진먼섬의 미군 주둔서를 인정했습니다. 외신은 대만 국방장관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적대적 행위가 고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를 개입시켜 방어할 것이라고 약속해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HO는 지난해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규모 홍역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유럽은 전년 대비 45.5배, 동남아는 1.7배, 서태평양 지역이 3.3배 증가했습니다. 홍역이 사라졌다고 인증을 받았던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홍역이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WHO는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역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며 독감과 유사한 증상인 고열과 기침, 콧물과 전신 발진 등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입니다. 유년기에 MLR 백신을 2회 접종받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에는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면서 약 6천만 명의 어린이가 접종을 놓쳤고 이는 지난해 감염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면역력이 없거나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자와 접촉할 경우 감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홍역 감염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약 3개월 만에 지난해 감염자 수를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석현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인체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그 속에 아주 작지만 중요한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냥 생각해 보기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15조에서 30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30조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자, 숫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공이 13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가, 조직, 기관 등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세포는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사람의 몸에 오장 육부가 있듯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장기들이 있습니다. 설계핵은 어떻게 보면 설계도를 보관하는 것이고,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계도를 통해서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소재를 만들고요. 여기 소포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겼죠. 이 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재를 활용을 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부품을 조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완성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재고를 또 이렇게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분비를 해야 된다 하면은 드디어 맨 마지막에 골지체라는 곳에 가서 완벽한 완성형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포장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포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초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SMR 어떻게 보면 소형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이 파워하우스가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극미연 수준에까지 모든 세포의 거의 대부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데요.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를 내는 이 광, 빛광. 세포에서 빛이 나요. 모든 세포에서. 세포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개의 세포 내에 몇 개의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을까요? 장기에 따라서 그 숫자가 편차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세포당 한 400개 정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곳에 세포에 400개나 되는 마이토콘드리아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참 많죠? 그렇다면 우리 인체 내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이런 걸 또 계산한 분이 계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1경입니다. 자, 아까 숫자 13개의 공이 3개가 더 붙은 공이 16개나 되는 그렇게 많은 숫자입니다. 인체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총합의 무게를 재게 되면은 우리 몸무게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자, 내 몸무게가 55kg다. 그러면은 마이토콘드리아가 5.5kg 정도 있는 거고요. 내 몸이 한 100kg 정도다 하면은 10kg 정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것만 연구해서 논문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 들어 마시는 산소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ATP라고 하는 물질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ATP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동이 가능한 휴대용
에너지 탱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탱크 한 개 ATP에서 얼마의 에너지가 나올까요? 약 7,300칼로리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과연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생화학적인 수준에서 TCA 회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바퀴 돌게 되면 ATP 숫자가 한 12개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몸 전체 마이토콘드리아가 1경이라고 한다면 1경 곱하기 12 ATP니까 12 거의 곱하기 칼로리 7,300칼로리.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자, 뭐 읽기도 힘들죠? 8해 7,600경 칼로리. 계산이 어찌되었든 엄청나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러한 에너지를 ATP라는 형태로 우리 몸은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려고 하면 이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냐면요. 일단 코로 들어 마시는 산소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포도당, 단백질, 지질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자, 산소와 영양소가 어찌어찌해서 이제 얻게 돼서 에너지 이송 탱크인 ATP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것으로도 보내줘야 되겠죠? 또 ATP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하고 이거 폐기물도 이제 나왔어요. 이것도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한 장기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진화학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장기가 생겼냐, 인간에서 횡격막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또 폐와 그 심혈관이 형성이 됐죠. 자, 횡격막 아래쪽으로는 영양소를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공장으로 위, 소장이 있고 그리고 간, 담낭, 췌장이 생겼습니다. 자, ATP를 만드는데 필요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처리하고 그 과정에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또 재흡수를 하기 위한 콩팥과 대장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2차 전지 인프라로 말하자면은 마이토콘드리아는 셀 제조 업체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 첨가물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초, 이 윗부분에, 그리고 원자재 가공 공장들은 이 중초에, 그리고 펫배터리 재활용 공장은 하초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기 위한 빛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장부가 이렇게 세팅이 됐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이 됐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획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생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우리 대조신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지기금지 원의대왕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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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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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우리 인간의 이마에는 영적인 눈인 삼안이 있습니다. 가장 위 태허의 눈과 중앙에 태극의 눈, 그리고 제일 아래 시간의 눈이 있습니다. 우주의 본체 삼신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눈은 수행을 통해 열어주지 않으면 막혀 있는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사만을 입법적으로 인식해야 사만이 생기고, 이를 수행을 통해 밝혀야 영안이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을 개벽기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바이러스 등의 공격을 대비한 실제적인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바로 사만 정화에 답이 있습니다. 태어의 눈과 태극의 눈, 그리고 시간의 눈을 정화하는 만큼 각종 사고로부터 소중한 자신의 몸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상대님께서 내려주신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송주하며 사만을 정화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마 가장 위쪽에 있는 태어의 눈에 태율주를 집중적으로 넣겠습니다. 빛 자체인 주문을 태어의 눈에 넣어 밝힌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다음은 중앙에 있는 태극의 눈에 주문을 집중적으로 넣겠습니다. 주문의 조화 기운을 태극의 눈에 넣어 밝힌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시간의 눈에 주문을 집중적으로 넣겠습니다. 빛 자체인 주문을 시간의 눈에 넣어 밝힌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저는 1년째 신선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 변희수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많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좀 안 좋은 생각까지 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도자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책방할 때였는데 그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도전을 전해주시는데 그 도전을 처음에는 안 받는데 그분이 이제 그 멀리서 봉직하시던 분이라서 이제 시간 내기도 힘든 분인데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낯선 분인데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시나 해가지고 그 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도전을 보니까 진짜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 상제님이 오신 걸 보고 정말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상제님이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힘든 고통들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조금 마음을 더 다잡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외손자 때문에 수행을 하게 됐는데요. 외손자가 이제 그 복중에 이미 이제 뇌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서울 병원에서 4번의 수술을 이제 거치고 거기에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정성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다큐도 찍고 그래서 너무 지금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 좋아지고 있어서 계속 이어갈 거고 앞으로 계속 그게 목표입니다, 사실. 네, 그분은 이제 전에 신앙을 하시다가 좀 쉬고 계신 분인데요. 제주도에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가 계세요. 근데 이제 대농이세요. 되게 대농인데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인데 설려화를 제가 이제 체험을 하고 이런 치유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그분도 했으면 좋겠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설려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긍정적으로 계속 설려화에 대해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도 배우기도 하고 본인도 한번 해보겠다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날은 농사를 이제 뭐 이렇게 뭘 거두다가 20kg 되는 박스를 들다가 그냥 허리를 삐끗하고 그걸 놓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갑자기 이제 삐끗하니까 저기 밭에 그냥 주저앉은 채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는 되는지 설료화 좀 심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저희 남편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청수를 모셔놓고 이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그분한테 설료화를 심기 시작했어요. 이제 설료화를 심기 시작하니까 같이 설료화를 심자 이렇게 해놓고 허리 척추를 중심으로 6개를 심은 다음에 분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시천주주하랑 태율주를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한 2시간을 진짜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진짜 더운데도 더운 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2시간을 정성을 진짜 엄청 들였어요. 그래서 설료가 막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얗게.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심는데 2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한테 전화가 와요. 간신히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병원에 가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설료화가 혹시 들어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라도 심어보자고 그래서 본인이 그걸 막 분할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다음에 진짜 치유가 되시고 병원에서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고 물리치료하고 그러고서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료화 이제 우리가 심어주면 다시 또 그걸 분화해서 본인이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료화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설료화 치유를 설료화 치유 수행을 소개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 이렇게 농사 지시면 고맙다고 한 박스씩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죠. 저는 이제 위가 많이 안 좋고 위하수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하수증에다가 또 쓸개를 떼어내면서 간도 좀 이렇게 잘라졌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신장은 또 워낙 기능이 안 좋았고 그래서 잘 몸도 붓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몸이 하여튼 다른 사람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데 기능이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수행을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이미 막 이제 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심껏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은 또 이게 위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계속 먹기만 하면 토하고 먹기만 하면 토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날은 이제 정도사님이 이게 성음으로 직접 이제 주문을 읽으셨는데 저렇게 힘들게 읽으셔도 되나? 괜찮으실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저도 이제 수행을 이어갔거든요. 근데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행이 이제 계속 토하고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수행을 못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정도사님 따라서 저도 이제 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막 힘차게 막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주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막 주문을 크게 저는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소리는 들리지 않고 정도사님 성음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소리는 왜 안 들리지?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고 해도 제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정도사님 그 성음만 계속 울리면서 제가 어느 동굴 속 같은 데로 쑥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동굴 안에서 그 정도사님 성음이 계속 공명을 하기 시작해요. 막 웅장하고 크고에 막 그게 너무 막 지금 표현하기가 좀 너무 벅찬데 굉장히 그게 웅장하게 공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게 위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못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핏줄이라든지 이런 걸 딱 보면서 저게 내 위구나. 이 동굴이 내 위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간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쓸개 이제 수술할 때 잘려진 그런 단면까지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끈적한 부분인데 저게 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 공명을 하니까 걔가 아프고 하루 종일 토하느라고 힘들고 그랬던 그런 아픔 고통들이 이제 봄바람 훈풍이 불듯이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무 막 이게 위로가 되고 그 따뜻한 바람이 나를 위안해 주는 것처럼 그 위를 계속 공명하면서 한동안 계속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를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또 이렇게 주문 소리를 듣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 이게 끝났더라고요. 이제 5시간을 앉아서 수행을 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하고 그러고 났는데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은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술을 전혀 못 마셔요. 한 잔 조금이라도 마시면 이제 변기를 끌어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변기를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지금은 술이 달아요.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너무 신기하다고 제가 술 마시는 걸 보면 가끔 이제 맥주를 한 잔 같이 마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항상 따라드리기만 하고 제가 못 마셨는데 이제 같이 짠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많이 놀라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행하는 것도 많이 안 힘들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위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걸 느끼니까 진짜 이게 신기한 거는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신기한 체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이제 안전모를 쓰긴 했는데 쾅 부딪힌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제 목이 뒤로 확 제껴지면서 으지직 소리가 나더래요. 그 다음날 일어나셨는데 막 목이 아프고 갑자기 어깨, 허리까지 막 통증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저희 남편도 같이 수행을 하니까 수행으로 나와서 보려고 많이 애를 쓰면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방에 쑥 들어간 거예요. 하얀 방인데 그 방을 빠져나오면서 보니까 뼈인 거예요. 아무런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프지 않은 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료와 체험, 설료와 수행을 누구나 하면 되겠구나.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설료와 수행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